이곳 경주 앞바다, 동해의 거친 파도 속, 경북 경주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문무대왕 수중릉이 있답니다. 지금은 고요히 잠들어 있는 한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신라 제30대 왕, 문무왕.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그 왕. 그리고 2026년, 이 침묵하는 바다의 무덤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최대 화제작으로 되살아납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KBS가 2년 만에 돌아온다. 제작비 300억 원 규모의 이현욱, 장혁, 김강우, 박성웅 초호화 캐스팅. 대하드라마 문무 2026년 거대한 역사가 깨어난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지금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던 왕의 귀환. 여러분, 방금 보신 이곳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200m 지점 대왕암 또는 문무대왕릉으로 불리는 수중왕릉입니다. 문무왕은 신라 삼국통일의 완성자입니다.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과 김유신의 둘째 누이 문명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로 신라 제30대 왕이 되는 인물, 바로 문무대왕입니다. 문무대왕은 즉위 전인 660년 태종무열왕을 대신해 신라 정예군을 총지휘해 백제를 정복했고, 즉위 후인 668년에는 고구려까지 정복했습니다. 이후 나당전쟁에서 한반도 전 지역을 차지하려 했던 당나라 군대를 격퇴했고 676년 삼국통일까지 이루어내며 통일신라를 완성합니다. 문무양면의 능력이 출중했고 앞에서는 평화를,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화전양면 전술에도 뛰어났던 문무대왕은 681년 사망하게 되는데요. 문무대왕은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며 동해 간포 앞바다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정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김유신의 표준 영정입니다. 김유신이 태어난 만노군은 오늘날의 진천군인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소재한 김유신 사당 길상사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우성 화백 작품으로 장화백은 이 영정을 그릴 때 김해, 김씨 남성 50여 명의 얼굴을 보고 이를 기준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 계백도 수많은 사극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정작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2012년 대왕의 꿈이 아버지 김춘추를 다루긴 했지만 김춘추 사망 이후 나당전쟁은 거의 스킵. 문무왕의 진짜 이야기는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죠. 그래서 2026년 KBS가 움직였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삼국통일의 서사. 바로 대하드라마 문무입니다. 제목이 3번이나 바뀌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드라마 사실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나당전쟁록, 2025년 8월 대왕문무, 2025년 11월 문무. 왜 자꾸 바뀐 걸까요? 특히 대왕을 왜 뺐을까? 방송가에는 유명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목에 대왕이 들어간 사극은 흥행하지 못한다. 실제로 대왕의 꿈, 대왕 세종, 대왕의 길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어요. 제작진도 이를 의식한 것인지 간결하고 강렬한 문무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 문무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소국 신라, 북쪽의 강대국 고구려, 서쪽의 백제, 그리고 동아시아 최강국 당나라. 이 살벌한 사자 구도 속에서 신라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통일을 완성했는가? 문무왕은 신라의 군주로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한때 동맹국이었던 당나라와의 총력전까지 승리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했습니다. 태자 시절부터 즉위 후까지 문과 무 양면에서 활약해서 왕명도 문무왕이 되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문무왕은 한마디로 화전양면 전술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전양면 전술이란 외교와 전쟁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거대한 국력을 가진 세계제국 당나라와의 전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화전양면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문무왕의 뛰어난 지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문무왕의 경우 당나라를 상대할 때 즉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형식적으로는 신하의 예를 갖추며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되 동시에 군사력을 키우고 당나라 군대와 실제로 전투를 벌인 것이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외교와 전쟁을 유연하게 오가며 최종적으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화전양면 전술의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실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하였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 본격적으로 나당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정면으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협동하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도 멸망시켰습니다. 당나라는 원래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기로 약속했었지만 백제 멸망에 성공하자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이 직접 백제 땅을 관리하기 위해 웅진도독부를 설치했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고구려 지방을 관리하는 안동도호부도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서라벌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대 도독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식으로 신라 땅까지 지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라는 나당전쟁 초반에는 승승장구하였으나 성문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해 공세에서 수세로 몰렸고 전쟁 패배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유신도 나당전쟁이 끝나기 전에 노환으로 사망하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었는데 신라의 큰 거목이 사라지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름난 장수들도 줄줄이 사직을 청하였고 처자식을 데리고 당나라로 도망가려 한 귀족마저 있었습니다. 믿고 기대던 이름난 장수도 죽고 휘하 장수들도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하의 배신이나 반란으로 왕이 시해된 후 항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라가 멸망시킨 백제도 그런 전철을 밟았었죠. 그러나 문무왕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삼국통일을 완수하고 외세의 침공을 막아낸 업적으로 현재까지도 신라사 명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선시대의 편찬한 한국사 통사인 동국통감에서는 문무왕을 사만통일을 이룩한 공을 세웠지만 당나라를 배신해 국채를 보존하지 못할 뻔한 왕으로 평했습니다. 물론 동국통감을 쓴 조선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배신한 것이 의리 없는 행동이라는 유교적 명분론 때문에 문무왕이 당나라를 몰아낸 것을 배신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현대 관점에서 보면 문무왕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이죠. 동국통감의 평가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대주의라는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나당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동맹이었던 당나라가 배신하고 신라를 집어삼키려 발톱을 드러냈을 때 문무왕이 대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며 맞섰는지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어떤 사극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캐스팅입니다. 김범민 문무왕, 이현욱. 주인공 김범민, 즉 문무왕 역 이현욱 배우가 맡았습니다. 최근 tvN 원경에서 이방원을 연기하며 냉철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김영조 감독의 캐스팅 비하인드를 들어보시죠. 이현욱 배우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배우입니다. 저희 드라마가 너무 남성적이고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이현욱 배우를 통해 여성 시청자들도 함께 보는 대하 드라마가 됐으면 합니다. 드라마 속 김범민은 아마도 이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불같은 자존심과 불굴의 배짱.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치욕도 감수하는 냉철한 리더. 이현욱의 첫 대하 드라마이자 첫 KBS 드라마 출연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문무왕을 그려내게 될까요? 연개소문 역 장혁.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것도요? 추노의 대길이, 뿌리 깊은 나무의 강채윤, 나의 나라의 이방원. 사극장인 장혁이 3년 만에 돌아옵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이번에 맡은 역할은 바로 고구려의 독재자 연개소문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며 천재적 전략가이자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결국 나라를 어둠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영웅입니다. 이번이 장혁의 첫 대하 드라마 출연이라고도 합니다. 사극 연기에 정통한 장혁 그리고 대하 드라마의 스케일이 합해진다면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장혁 연개소문이라니 캐스팅만으로 보고 싶고 압도된다. 연개소문 절권도 고수일 예정. 장혁씨가 연개소문이라니 벌써부터 기대되고 너무 궁금합니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 역 김강우. 김범민 즉 문무왕의 아버지.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기도 합니다. 김춘추 역은 김강우가 맡았습니다. 2015년 영화 간신 이후 무려 10년 만에 사극 복귀예요. 화려한 언변과 매혹적인 미소 뒤에 깊은 야심과 치열한 고뇌를 숨긴 인물. 생존과 명분 사이를 줄타기 하는 실리 외교의 달인. 김강우 특유의 지적인 카리스마가 김춘추와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궁금해지는 조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유신 역 박성웅. 신라군의 상징. 전설의 장군 김유신은 박성웅.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박성웅이 2011년 MBC 개백에서도 김유신을 연기했다는 거. 15년 만에 같은 인물을 다시 연기하는 겁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김유신과 지금 50대 중반의 김유신. 박성웅 특유의 몰입하게 하는 카리스마 연기로 어떤 김유신을 보여줄지도 기대됩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정웅인 조성아. 여기에 정웅인이 신라 조정의 실세 김진주 역으로, 조성아가 고구려의 영유왕 고건무 역으로 합류. 이현욱, 장혁, 김강우, 박성웅, 정웅인, 조성아. 이 정도 라인업이면 네티즌들 반응 한번 보시죠. 문무왕대를 다루는 대하 드라마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KBS까지 기가 막힌 사극 드라마 나온 밥을 더 맛있게 먹어야 할 이유가 생긴 김춘추에 가려진 문무의 새로운 매력을 기대해보는
김춘추, 김범민, 김유신 라인 조합 미쳤다. 장혁 사극 복귀에 박성훈까지. 이건 봐야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작비 300억 원의 도전. 문무의 제작비는 자그마치 300억 원으로 KBS 대하 드라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총 28부작이니까 해당 제작비가 약 10억 원이 넘는 셈이죠. 하지만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억 원이 KBS 대하 드라마 사상 최대지만 물가도 많이 올라 충분한 돈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AI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KBS에서 거의 처음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전투신, 군중신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문무현 시점 촬영 진행 상황. 2025년 12월 몽골 현지 촬영 돌입. 왜 몽골이냐고요? 대규모 전투신, 삼국시대의 전장 분위기. 이런 스케일을 담으려면 광활한 몽골의 초원과 황무지가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몽골에서 촬영하며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고자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작진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연출은 김영조, 구성준 PD인데요. 김영조 PD는 99억의 여자, 화랑, 장영실, 징비록을 연출했습니다. 극본은 김리연, 홍진희 작가인데 김리연 작가는 2021년 KBS 극본 공모 당선한 신예입니다. 제작은 키이스트, 몬스터 유니온에서 하는데 키이스트는 2015년 밤을 걷는 선비 이후 11년 만에 사극 제작으로 그것도 첫 대하 드라마입니다. 역사 고증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11월 18일 제작 보고회에서 김영조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역사를 몰라서 왜곡된 사실이 나갈까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에 비해 자문 교수단도 많습니다. 역사 왜곡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드라마를 보고 바로 시험을 치러 가도 될 정도로 정확한 역사를 담으려 합니다. KBS의 지난 대하 드라마 고려고란 전쟁의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한 듯 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드라마가 다루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우선 주필산 전투, 즉 고구려와 당전쟁이 있던 645년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안시성에서 묘사한 주필산 고구려군의 진격인데요. 저 새카맣게 몰려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마기병입니다. 황산벌 전투 후 백제가 멸망한 660년,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기벌포 전투 그리고 나당전쟁 승리가 있었던 676년입니다. 자그마치 31년의 시간을 단 28부작에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려보면 645년 당시 김범민 그러니까 문무왕은 약 20세, 아직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그럼 드라마 초반은 대체 누가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연개소문 그리고 김춘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역덕 여러분이 많이 시청하실 것이 분명한 문무인 만큼 시청자들이 연기력 외에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나당전쟁이 아닐까요? 동맹이었던 당나라의 배신, 신라의 치열한 생존 전쟁.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문무대왕이 남긴 유산, 다시 바다로. 경주 앞바다의 이 바위, 문무대왕릉 수중묘. 문무왕은 왜 이곳에 묻혔을까요?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삶의 마지막에도 오직 국가를 생각한 왕의 유언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도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왕. 지금은 말없이 파도 속에 잠들어 있지만 2026년 그의 이야기가 자그마치 13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다만 제작 일정을 고려하면 2026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방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 대하 드라마의 부활. 문무는 KBS에게도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태종 이방원 2021년-2022년, 고려거란 전쟁 2023년-2024년, 그리고 2026년 그 세 번째 프로젝트인 문무. KBS는 2024년 11월 TV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와 함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매년 대하 드라마를 제작하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 수신료의 가치에 대한 보답. 드라마 문무가 그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300억 원을 투입한 초대형 프로젝트. 장혁, 이현욱, 김강우, 박성웅 초호화 라인업. 13년 만에 다시 조명되는 삼국통일의 역사.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그려지는 나당전쟁. 2026년 KBS의 문무가 대한민국 사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하 드라마를 기다려온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문무입니다. 한국의 참멋, 나를 위한 트렌드, 참멋 채널. 문무대왕릉을 둘러싼 고요한 파도. 왠지 절권도를 잘할 것 같은 연개소문 장혁을 포함해서 빵구 없이 쟁쟁한 초호화 캐스팅 라인업. 제작비 300억.
몽골 촬영 현장 2026년 방영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KBS 대하 드라마 문무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문무의 다른 새 소식과 함께 주목할 만한 2026년 기대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참머 채널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풍성한 내용으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